첫 번째 경기 아스날 대 맨유 빅매치부터 들어가 볼 텐데 8시 반이라 상당히 좀 일찍 해요. 일찍 열리는 경기인데 우선 좀 있으면 라인업 볼 텐데 라인업도 한번 볼게요. 이따가 뜨면 여러분들이 채팅 한번 쳐주세요. 일단은 아스날 같은 경우 결장자를 먼저 보면은 삼선에 뭐 토마스 파티나 왼쪽 풀백에 티어니가 빠지고 오른쪽 풀백 토미아스가 부상이 계속 길어지네요. 여전히 불투명에 떠 있고 아스날 같은 맨유 같은 경우 이제 프레드, 포그바, 카바니, 루크쇼 여기 이제 바람 불투명에 맥토미니가 오늘 경기 복귀할 거로 보이고요. 호날두도 일단은 출전을 뭐 할 수는 있다고는 하는데 글쎄요.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정확히 뭐 출전한다 못한다를 뭐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불투명으로 적을게요. 호날두 불투명에 맥토미니 복귀, 그리고 맥과이어도 최근에 또 안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뭐 집에 폭탄을 설치한다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오늘 경기 좀 선수 보호 차원에서 미정이라고 적겠습니다. 출전을 시킬지 안 시킬지 모르겠다. 불투명히 적죠. 그래가지고 여차저차 최근 분위기 자체는 아스날이 훨씬 좋습니다. 맨유는 기본적으로 성적도 안 나오는데 지금 팀 전체적으로 너무 좀 불운한 좀 안 좋은 얘기들도 있고 이것도 뭐 상당히 좀 팬이 좀 과몰입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맥과이어나 뭐 호날두 뭐 여러 선수들의 그런 좀 정신적인 문제가 좀 있는 상황에서 맥토미니가 복귀하긴 하지만 여전히 뭐 포그바 프레드 빠져 있고 호날두가 없는 상황에서 카바니 역할이 중요한데 못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에 루크쇼까지도 빠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 아스날 같은 경우가 또 은케티아, 이제 라카제트가 최근 경기 못 나오고 있었는데 은케티아가 사실 경기력은 괜찮았어요. 아스날이 경기력은 괜찮았는데 앞선에서 득점이 많이 안 터지는 흐름이었거든요. 부카요 사카가 최근에 많이 놓쳤던 부분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좀 아스날답게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그런 식으로 무너지는 경기들 좀 많았었는데 지난 어쨌든 첼시와의 경기에서 조금 반등이 확실히 있었죠. 은케티아가 나와서 2골이나 기록했던 부분이 있고 그 밖에 어쨌든 수비적으로는 뭐 첼시 상대로 당연히 먹히는 거야 당연했고 어쨌든 분위기 반등에 성공한 아스날이 오늘 맨유와의 또 이제 챔피언스리그 경쟁에 들어갔는데 제 생각에는 원래는 사실 이런 사이즈면 맨유 프렌 찍는 게 맞거든요. 뭐 예년이나 뭐 작년이나 뭐 재작년 뭐 이런 사이즈였으면 사실 저는 지금 정도 사이즈였으면 맨유 프렌 갔을 건데 지금 맨유 분위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이거를 프렌볼 사이즈는 전혀 아닌 것 같고 아스날이 잡는 그림으로 보고요. 지금 어쨌든 맨유가 보여주는 전체적인 그러니까 압박의 강도 자체가 떨어지는 느낌은 사실 저는 잘 못 받았는데 짜임새가 떨어져요. 맨유가 압박의 짜임새가 근본 없는 그냥 그 랑닉식 그 무지성 압박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뭐 어쨌든 수비적으로 계속해서 불안한 모습에서 앞선 자원들도 특별히 막 힘을 많이 못 써주는 모습이다. 결장자들도 분명히 커 보이고 삼선 자원들이 뭐 맥토미니가 복귀하긴 하나 복귀 전이고 여러 가지로 좀 안 좋은 느낌이 있다. 마인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어노바 같은 경우 오바 쪽까지 같이 봅니다. 3대1? 3대1, 3대0 뭐 그 정도 예상합니다. 두 번째 경기를 이제 토리노 대 스페치아. 토리노가 상당히 낮은 정배를 받았는데 뭐 라인업을 봐야 알 것 같아요. 얼짱이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라인업을 보면 되니까 제가 뭐 확실하게 말씀 안 드렸습니다. 저는 뭐 반반 사이즈인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사실 뭐 안 나오는 게 좀 맞지 않나 싶은데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라인업을 보면 됩니다. 8시 반 경기이기 때문에 라인업을 보면 되고 토리노 대 스페치아인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정배 메리트가 없는 경기에 1.53인데 지금 토리노 같은 경우 중원 쪽에 많이 빠져요. 프레시나 뭐 벨로티, 포베가, 만드라고라. 여기에 루키치까지 불투명, 프레도 불투명이네. 요런 사이즈인 것 같아요. 빠지나? 불투명인가? 갑자기 헷갈리네. 어쨌든. 그러니까 중원 쪽에서 지금 포베가가 일단 빠지기 때문에 공격 쪽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해줄 선수가 또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만드라고라 빠지고 뭐 프레시나 루키치 같은 또 중원 자원들도 출전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스페치아가 거의 풀라인업이거든요. 이건 어쨌든 양 팀 다 동기부여적으로는 막 봤을 때는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미 강등권과 좀 멀어진 승점 차이를 가지고 있고 11위잖아요. 올라갈 때도 없고 내려갈 때도 없다. 스페치아 같은 경우가
얘네도 은근히 스페치아가 승점을 꾸역꾸역 이기는 경기들을 가끔 해서 강등권과 승점 차이가 은근히 많이 나요. 은근히 거의 10점 가까이 나서 요 경기는 제 생각에 무승부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토리노 같은 경우도 원래 득점력이 좀 떨어지고 수비적인 능력치는 굉장히 좋은 팀인데 이 중원 쪽의 자원들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요런 특히 포베가 빠졌을 때 토리노가 개똥 경기하는 경기들이 좀 많거든요. 지난 경기도 우디네세가 어쨌든 그 누구야? 갑자기 이름 기억 안 나네. 페레이라, 로베르토 페레이라. 걔가 빠졌을 때 조금 경기력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요번에 토리노도 똑같아요. 포베가 빠지면 사실 똥 경기하는 경기들이 좀 많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옆에 있는 애들까지 같이 빠졌기 때문에 이거는 제 생각에는 언더 가능성이 좀 많아 보입니다. 스페치아도 어쨌든 1점만 얻어도 충분하거든요. 굳이 뭐 안 이겨도 돼요. 스페치아도 지금 이미 좀 많이 벌어놓은 승점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잔류가 1첫 번째 목표인 스페치아로서도 지금 토리노가 중원 쪽에 많이 빠지는 걸 이용해서 승점 1점을 좀 노릴 가능성, 그러면서 뭐 3점까지도 노릴 가능성이 좀 있는데 어쨌든 언더가 제일 먼저 보이는 선택지고요. 배낭메리트적인 부분에서는 저는 프렌 쪽도 나쁘진 않아 보인다. 꿀림 고맙습니다. 이렇게 봅니다. 2점대잖아요 프렌이. 그러니까 1.53에 대한 메리트가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이 경기는. 어쨌든 냄새나는 그 세리의 경기이기도 하고 뭐 이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어떤가. 언더를 먼저 봅니다. 다음 세 번째 경기 쾰른 대 아르미니인데 아르미니 빌레펠트 요즘 그냥 완전 개똥이잖아요. 패라고 적혀있냐. 패입니다. 아우 순둥님도 고맙습니다. 어서오세요. 꿀님도 어서오시고. 그러니까 지금 아르미니는 사실 좀 마탱이가 갔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부분에서 이 경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감독이 잘렸어요. 아르미니 빌레펠트 같은 경우. 그러니까 감독 교체의 버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아르메니가 최근에 어쨌든 계속된 연패와 안 좋은 흐름, 거의 뭐 최근에 그냥 이기질 못했어요. 시즌 초중반만 해도 아르메니가 의외로 좀 무승부 1점을 가져가는 경기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저도 뭐 중간중간에 의외로 잘 안 지는 팀이다라고 설명을 좀 드렸었던 것 같은데 근데 최근에 뭐 거의 다 졌어요. 원정 5연패에다가 뭐 싹 다 지고 있는 상황에서 쾰른이 어느덧 지금 7위까지 올라와가지고 나름 뭐 유로파 순위권까지도 경쟁 가능성이 있는 순위까지 치고 올라왔는데 아르미니가 지금 감독 교체로 크라마 감독이 잘렸고 골키퍼 코치 아우 꿀님 고맙습니다. 아유 또 감사합니다. 크라마 감독이 경직 골키퍼 코치 얘가 뭐 임시 감독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뭐 수석 코치까지 따로 데려온 것 같고 정확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요런 사이즈로 지금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이번 시즌 특히나 좀 감독 교체된 팀들은 이상하게도 잘 안 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좀 느끼시겠지만 아니 더럽게 못하다가도 감독 교체되면 순식간에 한두 경기는 반등했다가 다시 또 떨어지거나 그런 사이즈에서 조금 이거를 막 아르민이 반대 개꿀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 축 잡아가지고 다 잡을 정도는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어요. 성훈이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결장자 쪽은 일단은 쾰른 같은 경우 세바스티안 장신 공격수가 불투명인데 애초에 쾰른은 뭐 모데스테를 주로 쓰니까요. 여기에 이제 그렇다고 아르민이 프렌을 보기도 그런 게 많이 빠져요. 뭐 이렇게 뭐 클로스가 일단 빠지는 게 좀 크고 최근에 어쨌든 경기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감독 교체 효과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냐. 더군다나 쾰른이 지금 순위를 바짝 연승을 타면서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뭐 동기부여도 지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 사이즈가 있다 보니까 와 어떻게 봐야 되나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거를 당장에 뭐 감독 교체했다고 프렌 쪽을 보기에는 제 생각에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쾰른 승을 봤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 축 잡고 돌릴 만한 사이즈도 아니고 주력으로 찍으려고 해도 조금은 고민해 봐야 되는 정도라고 보여져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감독 교체 이번 시즌 유독 더 심한 것 같아요. 원래는 교체해도 안 되는 팀은 안 되거든요. 근데 웬만한 팀들이 다 감독 교체하면은 잘 안 져요 처음에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쾰른 사이드로 봅니다. 쾰른 사이드로. 다음 경기로 넘어가서 네 번째 그로이토 피루트 대 레버쿠젠. 일단은 요 두 팀은 스쿼드가 박살이 났어요. 둘 다 박살이 났어요 지금.
거의 뭐 다 빠졌습니다, 진짜로. 레버쿠젠 같은 경우 미드필더진이 거의 뭐 초토화가 되는 상황이고 누가 나올지 모르겠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 뭐 플로리안 비르츠 빠져있고 아들러에 그리고 안드리까지 출전 정지에 뭐 바움 같은 거도 불투명이고 공격 쪽에도 뭐 벨라라비가 못 나오고 수비 쪽에 프림퐁이나 조나단 타나 뭐 탑서버 같은 자원들도 지금 불투명히 떠 있어서 레버쿠젠도 지금 엄청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그로이트 프루트도 마탱에 갔어요 지금. 뭐 애초에 뭐 거의 강등 확정인가 뭐 중요치 않습니다. 강등이라고 보는데 뭐 플룰루나 바우어나 펑크 특히나 뭐 메이워포 같은 자원도 빠져 있고 불투명 자원들도 한 3, 4명 돼요. 그래서 뭐 거의 뭐 양 팀 다 스쿼드 하나가 베스트 11 하나가 뭐 베스트 11 아닐지라도 뭐 거의 뭐 10명 가까이 나가리가 된 그런 상황이어서 이거를 뭐 찍는다면 사실 지금 레버쿠젠이 슬슬 이길 때가 되기도 했고 그로이트 퓨르트가 이제 동기부여가 슬슬 떨어지는 타이밍에서 레버쿠젠 쪽을 찍는 게 맞아 보이는데 이게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사실 정배 메리트가 있냐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많이 빠진 상황에서 변수는 있잖아요. 어쨌든 뭐 뎁스적으로 레버쿠젠이 좋고 뭐 그럼에도 물론 앞서는 뭐 시크나 이런 애들은 멀쩡한 상황에서 그래도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긴 합니다만 애초에 많이 빠진 상황에서는 변수가 있는데 이거를 굳이 정배 쪽으로 보지 말고 저는 언더 봅니다. 언더. 양팀이 좀 그래도 누수가 있는데 다득점으로 갈 것 같진 않아요. 어쨌든 레버쿠젠이 최근에 또 앞선에서의 골 결정력이 좀 떨어진 모습이고 그렇다고 크로이토 퓨르트가 지금 다 빠진 상황에서 크게 반격을 할 것 같지도 않고 좀 다득점이 나더라도 한 2대1로 레버쿠젠이 잡거나 아니면 뭐 3대0이 될 수도 있겠고 3.5 오버가 뜨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경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사실 이거 언더도 조금은 뭐 불안하게 다 빠졌기 때문에 뭐 수기 없이 달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언더 쪽이 낫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보고요. 5번째 경기 프라이브르크 대 웨넨글라드바흐. 이 경기도 제 생각에는 프라이브르크가 일정이 최근에 상당히 빡셌거든요. 그러니까 독일 그 포칼컵 과 이제 함부르크 또와의 경기가 프라이브르크가 또 주중에 있었고 최근에 일정 면에서는 프라이브르크가 지금 좀 많이 어려워요. 애초에 스쿼드 뎁스가 그렇게 두껍지 않은 상황에서 일정을 한번 보면은 16일, 19일, 23일 그러니까 오늘이거든. 3, 4일 간격으로 지금 세 번째 경기에 들어선 상황이고 글라드바흐 같은 경우는 4월 9일에 경기가 있었고 그 다음 16일, 그 다음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 간격으로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분명히 이변의 여지가 분명히 있는 경기입니다. 다만 이제 프라이브르크의 최근 기세가 상당히 좋고 글라드바흐가 어쨌든 간에 수비가 안 되잖아요. 수비가 공격이야 뭐 한두 골씩은 꼭 넣어주고 있는데 수비가 안 돼요. 글라드바흐가 이번 시즌 그냥 고질적인 수비 때문에 결국 이 팀이 마탱이가 갔는데 막바지가 돼서도 결국에는 그 문제점들이 고쳐지지 않고 있고 뭐 프라이브르크 같은 경우 잘못 적었네. 헤이틀 그리고 이제 공격 쪽에 샤데 퀴블러 같은 애들이 불투명에 떠 있고 글라드바흐가 또 불안한 점이 수비 쪽 자원들이 지금 티랑은 뭐 공격 쪽이고 뭐 긴터나 마빈 프리드리 같은 이제 좋은 수비 쪽 자원들이 좀 불투명 사이즈예요. 제 생각에 마빈은 좀 뛸 수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 뒤에 3명은 아마 못 뛸 수도 있어서 역시나 다시금 수비 쪽에 문제점을 드러낼 수 있다. 다만 프라이브르크도 어쨌든 체력적인 부담 계속해서 빡빡한 일정에서 이어오는 그런 체력적인 부담을 얼만큼 떨쳐낼 수 있을까. 사실 이런 사이즈가 분데스가 되게 잘 터지거든요. 이렇게 일정 빡빡하고 쉬웠는데 흐름이 안 좋고 흐름이 좋잖아요. 이런 사이즈가 은근히 잘 터져서 저는 뭐 정배 쪽을 일단은 보지는 않고 글라드바흐의 특성상 뭐 이변이 나도 오바의 가능성은 높다. 프라이가 잡더라도 뭐 글라드바흐가 계속해서 득점하고 있다는 점, 공격 쪽에는 그래도 화력이 어느 정도 있다는 점을 봤을 때는 굳이 이 경기를 뭐 한 가지 선택지로 접근을 한다 하면은 저는 오바 쪽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베네치아 대 아탈란타.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원래 침몰하는 배는 타는 게 아니에요. 침몰하는 배는 원래 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탈란타가 어느 정도로 이제 좀 최근에 안 좋냐면은 국내에 아탈란타가 안 좋다는 기사가 나올 정도로 아탈란타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좀 위기다 이렇게 하더라도 해외 쪽에 뭐 그런 여론 형성이 먼저 되고 해외 기사들이 먼저 나오고 하다가 국내가 이제 더군다나 세리에나 이런 쪽은 이제 프리미어리그도 아니니까 뒤늦게 기사가 이제 탁 나오거든요.
근데 국내에 저번 주인가 해가지고 아탈란타 뭐 득점력 어쩌고 하면서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만큼 아탈란타는 지금은 사실 찍으면 안 되는 팀이긴 해요. 저는 최근에 아탈란타를 아예 간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뭐 오바를 찍은 적은 있는데 지난번에 오바를 찍었었나 아무튼. 와 근데 베네치아는 잡아야 되긴 하거든요. 이게 사실 베네치아도 어쨌든 이제 뭐 결장자들이 조금 있는 상황에서 뭐 키인이나 베카 같은 또 좋은 자원들도 빠지고 합스도 출전 정지. 근데 아탈란타도 많이 빠져요. 측면 수비 쪽에 메글레나 뭐 중앙 수비 톨로이, 헤젤라나 말리노프스키가 지난 경기 또 부상으로 아웃이 됐고 일리치치도 여전히 못 나오는 걸로 보이고 조금 솔직히 그냥 아예 이 경기를 버릴까 분석을 하지 말고 패스를 때릴까 좀 고민을 많이. 왜냐면 베네치아는 사실 못 가는 배팅이니까 지금 제일 전적을 보세요. 이건 못 가요. 못 가는 배팅인데 저는 지금 타이밍 정도면 그래도 아탈란타 쪽에 물론 최근에 아탈란타를 가서 부러졌던 분들은 물론 안 찍을 수 있는데 좀 아탈란타가 분위기가 안 좋음을 뭐 알고 좀 안 찍었던 분들이면은 지금쯤 타이밍 하면 승 타이밍 잡아올 만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의외로 이거 아탈란타를 많이 안 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최근에 안 좋고 그렇잖아요. 워낙 쪽 공격 쪽에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계속 맨투맨 수비가 박살이 나다 보니까 뒷공간이 계속 열리고 수비적인 집중력 뭐 상대 공격 숫자가 적은 상황에서도 뭐 원투 패스에 그냥 수비가 빵빵 뚫려버리니까 뭐 배팅하기 좀 어려운데 제 생각에 베네치아는 잡고 갈 가능성이 높다. 안 좋거든요 아탈란타가. 이 귀신같이 잡을 것 같아요 타이밍상. 특히나 어쨌든 아탈란타 같은 경우 올 시즌에 홈보다는 원정에서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베네치아도 어쨌든 수비가 안 되는 구간이고 아탈란타가 좀 빡빡한 수비 구간에서 상대 수비를 뚫기 어려워하는데 그게 최근에 상대적으로 강팀들을 많이 만났어요. 뭐 나폴리와의 경기도 있었고 뭐 또 어디 있었나 뭐 여차저차 해가지고 지난 경기 이제 또 그나마 이제 좀 중위권에서 강하다고 보는 엘라스 베로나와의 경기가 있었잖아요. 베네치아 정도 수비는 충분히 공략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승리 타이밍인 걸로 제가 볼 땐 봤어요. 아탈란타 승 타이밍으로 봐서 이거는 뭐 사실 주력으로 찍기에는 제가 초장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침몰하는 배에는 탑승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긴 합니다만 뭐 부주력 내지 고배당에는 그래도 슥 한번 넣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승 타이밍 같아가지고 이렇게 보고요. 레스터 시티 대 에스턴 빌라로 넘어와서 일단 부상자 먼저 볼게요. 뭐 중원의 수마레나 은디디, 주엘 워드나 버틀랜드가 빠져있고 제이미 바디가 뭐 훈련 복귀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출전 여부는 좀 확신할 수는 없다. 왜냐면은 주중에 또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의 레스터는 지금 어쨌든 올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레미님. 당장 바디가 제 생각에 이 경기에 출전을 하더라도 교체로 만약에 나올 가능성이 높고 아니면 아예 출전 안 할 가능성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웨스턴 벨라 같은 경우 이제 수비 쪽에 측면 쪽에 루카 디뉴가 레스터에서 왔나? 에버턴에서 왔구나. 죄송합니다. 그리고 트라우레, 뭐 코트니하우스나 뭐 센슨 같은 좀 백업 위주의 자원들이 지금 많이 지금 빠져 있는데 에스턴 빌라가 지금 4연패예요. 4연패고 레스터가 홈 3연승. 근데 제가 이 두 팀의 이렇게 경기를 보면은 에스턴 빌라의 4연패는 조금 너무하다 싶은, 그러니까 이 팀이 보여주는 경기력 대비했을 때는 야 얘네가 4연패야? 이게 맞아? 싶은 지금 기록이고 레스터의 3연승은 야 레스터가 3연승까지 했다고? 라고 싶은 경기예요. 오히려 저는 에스턴 빌라의 경기력이 더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거든요. 레스터에 비해서는. 레스터가 오히려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지난 뭐 에버튼전에도 약간의 뭐 운도 좀 따랐었고 여차저차 골키퍼들이 많이 선방했고 뭐 시샬리송이 에버튼 같은 거 많이 놓쳤죠. 그런 약간 이상하게 안 져요 레스터가. 경기력은 별로 그냥 전향인데 이상하게 뭐 이기는 그러면서 뭐 안 지는 것까진 그럴 수 있는데 3연승까지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 에스턴 빌라 같은 경우는 지난 토트넘전에 저는 솔직히 경기를 괜찮게 봤어요. 토트넘전. 근데 스코어는 어쨌죠. 4대 0이잖아요. 그 경기 제가 토트넘 주력이었었는데 보면서 엄청 불안했어요. 엄청 불안했고 뭐 했는데 뭐 스코어는 뭐 4대 0이어서 이거를 뭐 어떻게 좀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4대 0이 나올 만한 경기는 솔직히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전체적으로 토트넘이 잘 풀렸었던 그런 사이즈에서 어쨌든 레스터 같은 경우가 지금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 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중에 일정이 있고 에스턴 빌라가 또 휴식을 엄청나게 많이 취했어요. 지난 토트넘전 이후에 경기가 없었습니다. 얘네는 4월 9일 2주를 쉬었어요. 2주를. 여기에 레스터는 제가 쭉 불러드리면 4월 2일, 7일, 10일, 14일, 17일, 20일, 그리고 오늘 23일, 그리고 28일 로마와 또 컨퍼런스 거의 뭐 3, 4일 간격으로 계속 경기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레스터가 또 최근에 많이 승수를 쌓았잖아요. 뭐 사실 올라갈 길은 많이 없어 보이는데 뭐 9위, 뭐 8위 뭐 이 정도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미 그래도 좀 운도 좀 따라주면서 최근에 승리를 많이 따냈었고 이제 로마와의 또 빅매치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에스턴 빌라가 지금 4연패 지금 에스턴이 4연패라면서 15위까지 내려왔어요. 어느덧 지금 강등의 가능성은 물론 이제 밑에 팀들이 좀 삽을 푸고 있는 상황에서 좀 떨어집니다만 어쨌든 벌리가 또 어제 경기 뭐 최근 경기에서 또 승리를 따내기도 했었고 승점 차이가 8점 차 마냥 안심할 수는 없는 승점 차이가 이제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는 요건 에스턴 쪽으로 찔러보는 게 맞습니다. 에스턴 빌라가 최근에 어쨌든 나쁘지 않았던 경기력 대비해서 성적이 안 좋았고 오늘 이제 일정이 빡빡하고 주중에 이제 빅매치를 남겨둔 레스터를 상대로 승리를 가져갈 사이즈라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인터밀란 대 로마인데 경기는 저는 조금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경기는 조금 어려운데 일단은 인터 같은 경우 스쿼드는 괜찮아요. 아르투르 비달 말고는 거의 부상자가 없고요. 로마 같은 경우 이제 최전방에 자니올로가 출전 정지로 빠지고 크리스탄테 미드필더 쪽에도 이제 로테이션급 자원인데 뭐 일단 못 나오는 걸로 보이는데 이 경기 이기면 인터밀란이 수입이거든요. 1차전에도 이겼었고 1차전이라고 해야 되나? 1차전이 좀 이상한데 첫 번째 맞대결에서 승리를 거뒀었고 이번 시즌 근데 인터밀란이 로마를 상대로 마지막 더블 그러니까 수입을 거뒀던 때가 98-99 시즌이에요. 98-99 시즌. 사원이 후원하셨나요? 잠시만요. 후원하셨습니까? 알람이 안 떠가지고 투네이션 링크 요기로 해주셨나? 혹시? 맞나요? 어쨌든 계속 금방 보내드릴게요. 계속 말씀드리자면은 무리뉴가 그리고 이번 시즌 컵데이까지 포함을 하면은 3연패예요. 3연패. 이거 투네이션으로 중간중간에 후원해주신 분들 계셨네. 그래가지고 사실 요 경기를 1.5 정도에는 저는 조금은 위험하다는 생각이 있어요. 다만 어쨌든 우승 경쟁을 지금 하고 있고 그렇다고 로마 프렌 쪽을 찍을 만한 사이즈도 아닌 것 같고요. 와, 이 기록이 진짜 그리고 무리뉴 3연패라는 게 이거 무리뉴가 이거 어쨌든 지금 계속 이기면서 지금 순위를 아니 한 거의 9위 8위 아니었나요? 로마가 최근까지 5위까지 끌어올리면서 지금 뭐 유로파나 뭐 챔스까지도 이제 바라볼 수 있는 순위권까지 와가지고 제 생각에 쉽게 물러날 것 같지 않아요. 최근 특유의 이제 무리뉴 특유의 수비적으로 단단하게 하면서 역습을 가져가는 과정 자체가 상당히 날카롭고 특히나 후반전 막판에 보여주는 지난 나폴리와의 경기도 사실 로마가 거의 잡을 뻔했어요. 제가 볼 때는 로마 거의 잡을 뻔했었는데 오늘 경기도 그렇게 만만하게 경기가 마무리가 될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밀란에서도 우승을 위해서 넘어야 될 가장 큰 산 중 하나가 요 경기가 되지 않을까 거의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긴다고 하더라도 한 점 차로 끈끈하게 가져가는 느낌이지 않을까 싶고 아니면 혹시나 덜미를 잡힐 가능성도 있다. 인터가 위기는 딱 이 경기밖에 없어요. 리그에서
이거만 넘으면은 남은 일정이 볼로냐, 우디네세, 엠폴리, 칼리아리, 삼프도리아. 거의 뭐 전승을 거둘 만한 일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그냥 정배 쪽으로 틱 찍을 만한 경기는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무리뉴가 고춧가루 시원하게 뿌릴 가능성도 충분히 높다고 생각을 해서 무승부 가능성은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오히려 뭐 물을 찍어봐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어쨌든 이렇게 좀 배당을 좀 세게 가져가는 느낌의 무승부 해무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1.5는 왜 이렇게 짜게 줬지? 20년도 더 됐는데 더블이 애초에 20년도 더 됐잖아요. 98이면 24년 됐네. 인터가 리그에서 로마를 두 번 다 잡은 게 24년 됐어요. 물론 할 때가 되긴 했는데 그리고 또 그런 기록을 가져가면서 우승을 한다면 더 또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겠고, 그래서 뭐 해무까지도 본 건데 어쨌든 조금은 조심스럽게 가져갈 만한 경기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관심을 가질 만한 경기가 또 왔는데 브렌트포드 토트넘. 이 경기는 옛날부터 여러분들이 저한테 막 이거 어떻게 보냐, 가끔 이제 분석 끝나고 소통 시간 이렇게 될 때 뭐 질문들이 많았었는데 그때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뭐 그냥 일단 오바는 보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지금도 딱 특별히 변화는 없습니다. 지금 브렌트포드가 어쨌든 에릭센이나 이반 토니, 앞선의 은베우모 같은 자원들이 보여주는 공격력은 분명히 이제 날카로워요. 그러니까 브렌트포드가 조금 무서운 점이 뭐냐면은 사실 슈팅이 막 엄청나게 많거나 막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경기를 보면은 의외로 유효타를 엄청나게 많이 날립니다. 그러니까 찬스를, 슈팅을 많이 못 가져간다 하더라도 의외로 빅찬스들이 경기에서 조금씩 은근히 많아요. 이 경기를 보면은. 그런 상황에서 뭐 에릭센이 합류의 효과일 수도 있고, 앞선에서도 이반 토니가 들어온으로 이제 그런 골들이 더 많이 터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토트넘은 리그에서 압박에 강한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압박에 강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브렌트포드 역시도 에릭센을 중심으로 미드필더에서 충분히 토트넘을 상대로 찬스를 만들 수 있다. 다만 토트넘의 어쨌든 공격적인 부분, 브렌트포드가 사실 감당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한 골씩은 넣을 것 같아요, 둘 다. 브렌트포드도 한 골 정도 넣을 것 같고, 한 골 이상 넣을 것 같고, 토트넘도 마찬가지인 상황이어서 추가적인 득점 기대하면서 오바의 선택지를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일반승은 어쨌든 토트넘 사이드로 봅니다. 브렌트포드가 지금 연승이 좀 길어지는 타이밍에서 딱 연승이 끊길 만한 상대를 일단 만난 건 분명해요. 일단 최근에 흐름이 토트넘이 뭐 괜찮기도 하고, 물론 지난 경기 브라이튼한테 패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점을 봤을 때는 토트넘 승까지도 보긴 합니다만 저는 오바를 더 좋게 봅니다. 기본적으로 토트넘은 어쨌든 약점이 분명한 팀이어서 사실 저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에스턴 빌라와의 4대 0이나 뭐 뉴캐슬 5대 1 이런 경기들이 약간 토트넘의 운도 좀 따라줬다고 생각을 해요. 키퍼의 선방이나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 경기가 좀 운이 따라줬다는 표현보다는 좀 경기가 잘 풀렸어요. 잘 되는 날 있잖아요, 흔히. 우리도 배팅하다 보면은 야 씨발 몰가도 맞네, 잘 되는 날 있잖아요. 토트넘이 약간 지난 브라이튼전 제외하고 경기들은 그런 경기들이었다면 브라이튼전에 그런 안 좋은 면들이 분명히 드러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브렌트포드 상대로 좀 쉽진 않다. 저는 오바가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바이런 메이넨 경기가 마지막인데 이 경기 이기면 우승이에요. 우승 확정짓는 경기고, 자, 어떻게 매치업이 이렇게 됐죠? 이거 잡으면 바이런 메이넨 우승 확정이거든요. 근데 상대가 도르트문트예요. 이거는 미넨 승을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는 경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잘 시즌 그 마무리를 딱 그림이 좋잖아요. 이기면 우승인데 상대가 도르트문트인데 바이에른맨은 올 시즌에 어쨌든 챔피언스리그 탈락하면서 팬들한테도 좀 안 좋은 모습도 보여줬고 그렇잖아요. 그나마 이제 도르트문트 어쨌든 딱 잡으면서 딱 가져간다 했을 때는 에스턴 승이 없을 거라고요? 글쎄요. 뭐 레스터 프렌 찍어보세요, 몽케님. 찍어보세요.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미넨이 의외로 쉽게 좀 가져갈 수도 있겠다. 두 팀의 전력 차는 극명하거든요. 근데 바이에른맨은 올 시즌에 좀 솔직히 믿을 만한 팀은 아니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좀 모호한 사이즈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오히려 좀 챔피언스리그 떨어지고 했던 게 이 경기에 대한 좀 더 동기부여나 또 잡으면 또 우승이니까 이런 사이즈에서 승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마이승까지 보고요.
3.5 오바 봅니다. 둘이 붙으면 핵전쟁이기 때문에 오바의 가능성이, 도르트문트도 어쨌든 최근에 화력적인 부분에서 또 올라온 부분이 있고 오바 뭐 승 정석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여기까지로 일단 마무리고요. 메뉴 라인업 떴나요? 한번 보죠. 몽키님 뭐 에스턴 승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레스터 승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승부는 뜰 수 있어요. 무승부는 뜰 수 있는데 레스터가 잡는 그림은 제가 볼 때는 저는 거의 제로에 수렴한다고 생각을 해요. 레스터가 잡을 확률은 지금 상황에서. 뭐 스포츠에 제로는 없습니다만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레스터가 잡을 확률은 없어요. 호날두 나오네. 맥과이어가 빠졌고 호날두가 나오네요. 삼선에는 마티치, 맥토미니, 산초 엘랑가. 맨유도 제가 볼 때는 지금 나올 수 있는 베스트가 나오는 것 같아요. 베스트가 나오는 것 같은데 로즈님 어서 오세요. 맨시티는 아직 11시 경기이기 때문에 10시쯤 뜰 거예요. 어쨌든 좀 메뉴가 생각보다 강하게 나오네요. 바람까지도 바로 쓰고 급하긴 한가 보네. 마티치 맥토니면은 빡센데. 어쨌든 저는 아스날 쪽으로 봅니다. 아스날의 정배가 맞죠. 아 근데 솔직히 배당이 좀 짠 것 같긴 해요. 제가 봐도 1.8은 좀 짠 것 같긴 한데 제 생각엔 아스날 정배가 맞습니다. 아스날 무조건 정배가 맞아요. 근데 호날두가 좀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좀 무섭게. 원래 호날두가 아스날 킬러거든요. 아스날만 만났다면 한두 골씩 박아요. 그래가지고 와 최근에 또 안 좋은 일도 있었고 무슨 모습을 보여줄지 갑자기 좀 쫄리긴 하는데 호날두가 나오네. 전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나올 확률이 아마 해외 쪽도 호날두가 안 나온다고 보고 아스날을 배당을 좀 짜게 매겼을 거예요. 국내는 아무래도 절싸게 들어가니까 1.8대 준 것 같고 호날두 안 나온다고 보고 아마 저 배당 줬을 텐데 아마 해배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아스날의 정배가 호날두 나오는 거 보고 이렇게 싶은데 NBA는 좀 가볍게 보겠습니다. NBA 좀 어려워요. 솔직히 좀 어려워서 이거 3경기만 가볍게 보면은 라이프치히는 무승부 엠무 봅니다. 무승부 엠무. 저는 무승부 가능성도 충분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애초에 그 연달에 맞대결 붙을 때는 가면 안 돼요. 한 번 갔으면은 두 번째는 그냥 좀 살이자. 무승부 엠무. 어쨌든 라이프치히도 유로파 일정이 있고 당장 비긴다고 해서 뭐 특별히 뭐 순위 싸움에 엄청 불리해지거나 이런 느낌은 또 없기 때문에 무승부만 해도 그래도 다음 경기를 뭐 잡으면 그런 사이즈는 있어요. 그래서 무햄무적으로 봤습니다. 일단은 토론토 대 필라델피아 경기 보면은 지금 일단 엔비드가 GTD엔 걸려있지 않은데 부상이 있어요. 라인업 보셨는데도 아스날 오버보다 1번 승이 더 좋아 보이시는 거죠. 솔직히 반반 사이즈인 것 같아요. 순둥이님 라인업 봤을 때는 메뉴 어쨌든 호날두가 나왔다는 부분에서 득점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뭐 오바로 돌려도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그대로 가요. 저는 그대로 갔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어쨌든 보시는 분들 계실 테니까 멤버십 분들 계시고 뭐 고려해볼 만한 그건 분명히 있다. 근데 저는 그래도 아스날이 이길 것 같아요. 그래도 아스날이 이길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맨유였으면 제가 맨유 편은 찍었겠는데 지금 이번 시즌 전체적인 흐름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맨유는 못 봐요. 맨유는 못 봅니다. 믿을 만한 팀이 아니에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스날이 어쨌든 그 채시전에 보여줬던 반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옛날 시즌하고는 그래도 좀 차이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원래 옛날 아스날이었으면 채시전에 그냥 무너지고 끝났어요. 챔스 경쟁이. 근데 잡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맨유는 더군다나 리버풀 3대 떡으로 털렸고 그런 사이즈를 봤을 때는 승쪽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오바로 돌릴 수는 있겠으나 저는 어쨌든 봅니다. 그대로 봐요.
토론토 대 필라델피아인데 엔비드가 지금 이제 손가락인가? 손목인가? 헷갈리네. 부상이 지금 있어요. 지난 이제 오른손 엄지네. 엄지손가락. 인대파열 그죠? 이슈가 있어가지고 일단은 뭐 근데 뛸 수는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엔비드 같은 경우도 점퍼 비율이 높은 선수고 해서 이게 괜찮을라나 모르겠어요. 물론 엄지가 좀 그래도 뭐 하긴 한데 사실 닥 리버스 감독이 지금 엄청 잘하고 있긴 하거든요. 지난 경기도 사실 토론토가 거의 잡는 그림이었었는데 뭐 엔비드를 뭐 페인트 존에 세웠다가 외곽으로 뺐다가 토론토가 이런저런 사이즈를 할 때 그 전술적인 부분을 변동할 때마다 계속 맞춤 전술로 나오면서 필라델피아가 지금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 그림은 분명히 있으나 여전히 또 마커스 타이브를 결정한다는 부분이 있고 제가 지난 분석 때는 이때 분석글로 아마 남겨드렸었는데 토론토 쪽을 봤었거든요. 그러면서 좀 근데 배팅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식으로 글을 써드렸던 것 같은데 와, 저는 지금 뭐 필라는 좀 찍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거를 뭐 저도 별점을 높게 주거나 뭐 그러진 않았는데 엔비드가 지금 엄지손가락 그 관련 이슈도 있고 지난 경기 어쨌든 토론토가 거의 다 잡은 경기를 또 놓쳤던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꺼낼 수 있는 카드는 어쨌든 거의 다 꺼냈거든요. 뭐 맥시나 하든을 주도로 한뭐 공격이나 엔비드가 좀 엔비드에 대한 수비가 강해지면은 맥시랑 하든 위주로 좀 플레이하고 이제 볼 핸들러에 대한 수비가 좀 더 집중이 되면은 그럴 때 엔비드를 써주고 하는 그러니까 어쨌든 엔비드가 중심인데 엔비드가 지금 부상을 달고 있어서 오늘 경기는 어떻게 보면 지난 경기랑 비슷하게 간다 하더라도 토론토 쪽에 저는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토론토 사이드를 보고요. 솔직히 막 배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 NBA가 어려워요. 두 번째 경기는 유타 대 댈러스인데 이 경기도 어쨌든 돈치치가 또 GTD예요. 제가 지난 경기 때는 돈치치가 안 나올 거라고 보고 유타 승 유타 마인까지 봤는데 돈치치가 안 나왔어요. 아침에 유타 마인이 배당이 똑 떨어졌고 귀신같이 댈러스가 잡았습니다. 유타의 문제가 뭐냐면 고베어가 문제예요 지금. 그러니까 유타라는 팀 특성상 어쨌든 고베어를 안 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쓰는데 계속 브론슨한테 두들겨 맞고 있어요. 그러니까 드랍백 수비나 뭐 이렇게 가져가는데 계속 3점 다른 선수들이 3점 두들겨 맞고 그렇다고 고베어 빼면 골밑 털리고 어쨌든 유타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팀 선수들 자체가 사이즈가 큰 선수가 딱히 없어요. 미첼이나 뭐 콜리나 뭐 보얀 보그다노비치 말고는 대체로 사이즈가 작잖아요. 그나마 수비할 줄 아는 놈 로이스 론이를 하나고 고베어 빼면은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댈러스한테 지금 야투족 말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댈러스도 벤치에 막시 클레버가 지금 엄청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 모습이 있긴 합니다만 이 경기는 제가 볼 땐 그렇게 봐요. 이거는 유타가 구조적으로 댈러스의 공격을 완벽하게 틀어먹는 전술에 대한 부분이 없거든요. 선택지가 없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유타의 스쿼드 뎁스상 그냥 마냥 댈러스의 야투가 좀 안 들어가길 바라는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뭐 제일런 브런슨이나 뭐 레즈블럭 얘네들 좀 던져주는 건 오케이 알겠어 그것까지 인정하겠는데 벤치에 막시 클레버 같은 애들은 사실 정규 시즌 이번 시즌 개판이었는데 지금 플레이오프 와서 빵빵 터지고 있잖아요. 이런 선수들이 부진하는 거를 유타는 좀 기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본인들의 공격 지난 경기에 뭐 보그다는 잘했지만 미첼이 전반에 똥을 푸짐하게 지렸고 뭐 로이스 오닐 야투케 폭망이었고 이런 부분에서 본인들이 잘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엔 요거는 돈치치가 안 나올 가능성이 제 생각엔 요번에도 높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 굳이 무리해서 복귀시키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댈러스 같은 경우가 돈치치 없이도 거의 뭐 3차전까지 오는 그림에 있어서 유타 상대로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어요. 1차전 패배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냥 뭐 마지막에 유타 쪽에 빅샷이 터졌기 때문에 유타가 잡은 거고 그렇게 되면 돈치치가 다시 안 나올 것 같고 유타가 제 생각에 2번 졌으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제가 초반부터 이렇게 2차전, 3차전 댈러스 쪽을 봤으면 모르겠는데 애초에 초장부터 유타 쪽을 계속 봤었고 여기서 틀 사이즈는 아닌 것 같아. 한 번 더 믿는 게 맞다. 유타 마인승을 보고요. 언오바 같은 경우에는 오바 쪽을 봅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유타 고베어가 집중 공략의 대상이 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댈러스가 상당히 재미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경기도 제 생각에는 특별하게 뭐 고베어 출전 시간 좀 줄이는 거? 지난 경기도 30분 좀 덜 쪘잖아요, 고베어가.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그러면 또 제일런 브론슨이 뭐 미드레인지나 돌파해서 날뛰니까 사실 유타 입장에서는 약간 댈러스의 공격을 어떻게 보면 막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고, 본인들의 야투감이나 이런 것들이 더 잘 들어가길, 그리고 댈러스가 그냥 야투감이 안 좋길 이렇게 바라는 사이즈인데, 제 생각에 그래서 요런 낮은 기준점 정도는 그래도 좀 넘겨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유타는 진짜 심각하네. 돈치치가 없는데 어떻게 시리즈를 뒤지고 있는지. 다음 경기로 브루클린 대 보스턴인데, 이 경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 제가 1차전, 2차전 두 개 다 보스턴을 갔었는데 3차전은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는 이거 사실 시리즈 자체는 이미 보스턴이 가져갔어요. 보스턴이 뭐 플레이오프 시리즈에서 2대 0으로 리드를 하고 있을 때 한 번밖에 안 졌어요. 한 번. 이게 뒤집힌 적이 한 40 몇 전인가? 45전인가? 44승 1패인가 이래요. 2대 0인 상황에서. 시리즈 자체는 이미 보스턴이 가져갔고, 지금 뭐 듀란트가 그냥 방패에 두들겨 맞고 있으면서 지난 경기는 사실 뭐 거의 뭐 다리에 쥐가 나는지 점프도 제대로 못 뛰더라고요. 그러니까 듀란트 높이가 평소 높이가 한 이 정도면은 점프 높이가 한 이 정도? 거의 뭐 단순히 듀란트가 부진했다고 보기보다는 그냥 보스턴 수비에 그냥 싸잡아 먹혔던 브루클린의 어쨌든 듀란트였고, 어빙 같은 경우도 1차전에 뭐 뻑큐 날리면서 홈팬들 도발하고 터프샷 다 넣더니 2차전에는 미드레인지도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레이업도 튕기고. 그런 상황에서 브루클린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보스턴이 로버트 윌리엄 3세까지 복귀를 해요. 와, 이거는 진짜로, 이거 진짜 4대 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저는 이 경기를 일단은 배팅을 안 하는데, 왜냐면은 이게 사이즈 자체가 지금 보스턴이 한 번 더 잡을 만한 사이즈인데, 이게 원정 보스턴이에요. 원정 보스턴. 보스턴이 항상 플레이오프만 왔다 하면 홈에서는 귀신같이 잡아요. 열세이더라도 좀 귀신같이 잡다가 원정만 가면 귀신같이 시리즈 내주면서 약간 박빙으로 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보내드렸는데 그 스팸 메일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성우님 스팸 메일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이 경기도 솔직히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사이즈면으로 봤을 때 오히려 로버트 윌리엄스 3세가 복귀하는 보스턴이 전력이 더 강화가 됐고, 듀란트가 지난 경기부터 당장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뭐 보스턴 쪽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브루클린이 이거 지금 어차피 사실 좀 시리즈는 힘들어지긴 했는데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로버트 윌리엄스 3세가 복귀한다 하더라도 출전 시간 15분 정도로 가져갈 걸로 보고. 기건님도 후원해 주셨나요? 잠시만요. 아이고. 오케이. 이게 그 링크 타서 후원해 주시면은 제가 바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브루클린을 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3대 0으로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어떻게 보면 지금 브루클린이 지렁이가 된 꼴인데, 듀란트랑 어빙이 이거 4대 떡으로 내줄 것 같지는 않아서 일단은 뭐 브루클린 사이드로 보는데, 그래서 브루클린의 희망적인 부분을 일단 말씀드리면은, 지난 경기는 어쨌든 그러니까 1차전이고 2차전이고 어쨌든 브루클린이 뭐 듀란트가 막혔던 건 둘째 치고 그렇게까지 막 털리는 사이즈는 사실 아니었어요. 세스커리가 최근에 1차전 때는 좀 부진한 면이 있었습니다만 2차전에 분명히 좀 살아나는 모습을 어쨌든 보여줬었고, 벤치에 베테랑 드라게치 같은 애들이 또 뭐 듀란트나 어빙이 잘 안 풀릴 때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브루클린 역시도 분명히 희망이 있는 사이즈고, 그러다 보니까 홈에서만큼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어쨌든 브루클린도 수비적으로 분명히 보스턴을 괴롭혀줬던 건 사실이에요. 보스턴 역시도 이제 제일런 브라운이고 제이슨 테이텀이고 이제 전반전에 그냥 푸심하게 지리면서 뭐 그랬던 사이즈는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홈이기 때문에 브루클린 쪽으로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배팅은 안 합니다. NBA는 제가 오늘은 가진 않는데 어쨌든 좀 어려워요. 와, 감독들의 한 수 한 수가 경기 양상을 팍팍 바꿔놔가지고 진짜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NBA 플레이오프 지금 매치업 자체도 생각보다 이제
차이가 많이 안 나는 매치업들 좀 있고 박빙으로 가는 매치업들도 좀 있어서 좀 그렇게 봅니다. 여기까지 이제 분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